너무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만두는 이 경우에 이 위약금 100%다 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준비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의점 가맹이직 위약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5년 계약 체결을 했는데 장사가 너무 되지 않아서 3년 차에 그만두고자 할 때 분명히 가맹해지 위약금이 나오고 그제서야 이제 계약서를 뒤져봤을 때 위약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 계산을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장사가 정말 안 돼서 그만두는 경우라도 기본 1,000만 원은 아마 넘어가실 거예요. 물론 장사가 잘 되는 쪽 보면 더 많은 금액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내가 장사가 되지 않아서 정말 인건비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운영하다가 너무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만두는 이 경우에 이 위약금 100%다 내야 될까요? 네, 정답은 아닙니다. 자, 이걸 제가 여러분들 위약금 안 되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회사를 다닐 당시에 실제로 영업팀에서 진행하는 그 품위서를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럴 때 보면은 폐점 점포에 있어서 위약금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감면을 해주더라고요. 6개월분을 받아야 되는데 한 달분만 받는다거나 또는 100% 면제를 해준다거나. 근데 또 100% 금액을 위약금을 다 내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즉, 왜 이렇게 다양하냐 하면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바로 품위서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내가 우리 점포가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갑자기 OFC가 이제 와서 위약금이 어느 정도라고 지금 나한테 통보를 한 상태다. 교현주님, 위약금이 1,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정말 청천벽력 같겠죠. 1,500만 원 이 생돈을 회사에 내가 주고 가야 되는지.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협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 바로 품위서인데요. 회사원은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서로 우리끼리 정말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품위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 즉 정말 이게 기준 외로 이렇게 돈을 지원해줘도 돼? 또는 이런 금액을 우리가 안 받아도 돼? 라는 것도 정말 품위서만 쓰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즉 만병통치약과도 같습니다. 정말 품위서라는 게. 자, 그럼 이 품위서라는 게 뭐냐? 결국 OFC가 올리는 보고서, 결제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회사에서는 그걸 품위서라고 부르니까. 즉 뭐냐면 회사에서 기준 외로 어떤 상황을 진행할 때 담당자가 가령 상무님까지 결제 라인을 탔다면 이제 기준 외로 지급받는 사업부장님까지 결제 라인을 타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 결제가 이제 사인이 되면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약금 부분의 경우에도 기준 외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결제 라인을 더 올려서 아마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통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막 써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확실한 거는 담당자가 써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결제 라인이 사업부장님까지 올라가실 때 그 회사원으로서 이제 좀 눈치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1,500만 원의 위약금이 나왔지만 OFC가 어떻게 써줬느냐에 따라서 500만 원으로 다운시킬 수도 있고 200만 원으로 다운시킬 수도 있고 또 100%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명분을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즉 OFC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점포에 대해서 위약금을 면제합니다 라고 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씁니다. 사업부장님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라는 게 결국 뭘까요? 여러분이 그 경영주님께서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 즉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는 GS25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비스 점수입니다. 모니터링 점수가 높다거나 또는 서비스 에이스, 정말 서비스 만약 에이스였다면 사실 더 말할 것도 없죠. 그거 하나로도 충분한 명분이 되기 때문에, 즉 품위서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서비스 관련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좋은 어떤 긍정적인 점수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위약금 부분을 거의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OFC나 영업팀장님이 여러분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줘 준다는 이제 상황 아래에서입니다. 즉 사이가 안 좋았다면 절대 써주지 않겠죠. 그래서 OFC와 영업팀장님의 관계도 중요한데 어찌됐건 이러한 어떤 관계 플러스
어떤 서비스 점수 그런 명분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위약금 문제는 굉장히 손쉽게 많은 금액 감면 또는 면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제가 직접 본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나는 서비스 점수도 별로 좋지 않고 우리 OFC가 나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렇게 우리 점포 신경 안 쓰던데? 우리 OFC나 영업팀장님은 다른 점포나 신경 쓰지? 그냥 폐점 하라던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먹히는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지만 내가 이제 더 이상 회사랑 뒤도 돌아보지 않고 끝내는 마당에 뭐 얼굴 붉힐 거 난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쓰실 수 있는 방법인데 클레임이죠. 진상. 네. 네. 이 진상이라는 게 참 뭐 추천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G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대외적인 이미지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GS 리테일이 제가 회사 다닐 때도 그렇지만 왜 이렇게 대외적인 이미지에 이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해 할 정도로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근무할 당시에 어떤 이제 건물주 경영주님이 계셨는데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려고 어떻게든 이제 회사 쫓아내려고 약간 이런 식으로 꼼수를 이제 하다가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이제 발생이 됐고 이 사람이 이제 법적으로 가면 사실 100% 불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언론을 이용해서 뭐 대기업의 횡포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기사도 내려고 하고 회사를 이제 협박하면서 막 팩스도 보내고 난리를 쳤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회사 직원들이 진짜 막 사무실 직원들이 짜증내고 이제 진짜 진상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결국 회사의 결정은 어떤 거였냐면 그냥 해줘라였어요. 그래서 되게 정말 그때 당시 담당자들이 다 벙쪘었거든요. 아니 왜 이걸 해줘? 그냥 법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회사에서는 이런 얘기가 혹시나 언론에서 퍼뜨려져서 대외적인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을 걱정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이제 느꼈죠. GS가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구나.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상대로 겁박을 하신다면 그냥 막 너네 가만 안 두고 이런 거는 통하지 않을 거고요. 너네 이런 거 내가 기사로 다 뿌려버릴 거다. 장사 안 되는 게 뭐 사실 내 책임이야? 너네가 상권 분석해서 너네가 이 자리 하라고 해서 내가 한 거지. 그리고 나는 그동안 내가 매출까지 올렸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건 상권 문제 아니냐? 이 상권을 소개해준 건 너네 잘못 아니냐? 근데 왜 위약금 내가 다 내냐? 약간 이런 논리를 잡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이제 내가 기사화 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아마 어느 정도 먹힐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잘 먹히는 게 담배권. 여러분들이 이제 폐점하게 되시면은 폐점과 동시에 새로운 분 이제 양수도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저희 팀에서 양수도 진행할 때 담배권이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기존 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폐점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주면 정말 막말로 내가 폐점하는 입장에서 내가 폐점 날짜, 담배권 날아가는 날짜를 이제 주변에 담배권 낼 수 있는 상가에 알려주는 거야. 야, 너네도 여기 신청해. 담배. 너희 장애인 명의 있어? 그러면 너희 무조건 1순위야. 신청해. 해서 만약에 정말 담배권을 뺏겨버리면 그 점포는 아예 날아갑니다. 그래서 양도양수를 할 때는 기존 분의 어느 정도의 그런 협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막 안 좋게 이제 결별하진 않는데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내가 어느 정도 협상의 자료로 쓸 수 있겠죠. 나 위약금 못 낸다. 어느 정도까지 해달라. 내가 대신 담배권이라든지 이런 거 양수도 진행하는 거는 어느 정도 협조적으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도 회사가 들어주지 않았다. 아마 그 정도 되면 들어줄 거긴 하지만 만약에 안 들어줬다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언론에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너네 뭐 행사할 때 이런 거뭐 OFC 근태 이제 출퇴근 관련해서도 영업 관리자라고 하지만 우리 정보 그렇게 신경 써줬냐? 너네가 제공하는 서비스 우리가 다 가맹비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 난 그런 거 제공받지 못했다. 제대로 물건 밀어넣기나 하지. 뭔가 이런 식의 이제 약간 소위 말해서 진상적인 어떤 클레임을 걸어서 위약금을 면제까지 나면 안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많이 다운을 시킬 수 있겠죠. 물론 진상지시 나쁘긴 하지만 사실 OFC가 만약에 위약금을 100% 내라고 들고 왔다면 그 OFC가 사실 좀 제가 뭐 나쁘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좀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자기가 관리하는 점포에서 장사가 안 돼서 이분이 아마 그동안 굉장히 힘들어하셨을 건데 나간다고 하면 위약금적인 부분은 최대한 안 내실 수 있는 방향으로 품위서를 쓰려고 하고 도와드리려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 경영주님이 정말 뭐 악질 경영주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경영주님의 어떤 성향을 가졌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정도는 OFC가 도와드리려고 해야 된다는 그게 약간 좀 직업의식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법 거리면서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게 이 금액이니까 이 금액 다 내셔야 돼요 하는 거는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정 같은 게 너무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OFC가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케어를 해주지 않는다면 나도 회사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케어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을 쓰셔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뭐 뒤에 제가 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을 써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먹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이제 마지막 최후의 수단인 거고 첫 번째는 OFC와 영업팀장님과 잘 얘기해서 그런 품위서를 통해서 영업 그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많이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협상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명분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 그동안 열심히 했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시지 마시고 내가 그동안 매출을 어느 정도 올렸었고 또 서비스 점수도 이 정도 나왔었다. 너네도 내가 그러면 회사에서도 내 공로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자리 상권에 대해서도 너희가 소개해 준 거고 나는 그 안에서도 최대한 열심히 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안 나왔다는 건 너희 회사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도 내가 100% 다 이 금액을 부담하기는 부담스럽다. 너네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나는 뭐 가령 좀 1,500만 원이면 한 300만 원까지는 내가 낼 의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양도양수할 때 담배권도 많이 합주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잘 진행해 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후자에 말한 얘기는 그런 것들을 다 회사가 무시했을 때, 즉 나를 호구로 봐서 그냥 이 돈을 다 받으려고 하고 안 돼요 경영진이 막 이런 식으로 좀 강압적으로 나오거나 좀 무신경하게 나올 때는 이제 냅다 깔아 들이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위약금 부분은 분명히 100% 내지 않고도 폐점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뭐 100% 확신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100% 금액을 내고 나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위약금 부분은 다운을 받고 가셨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점포가 폐점을 안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장사가 좀 잘 되셔서 복수 점포도 하시고 이렇게 좀 점포가 이제 돌아가기를 이제 바라는 거지 장사가 안 돼서 폐점하는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것을 참고해서 최대한 여러분의 손실액을 줄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마 회사원들은 여러분들께 절대 말해줄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퇴사한 직원만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편의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욱더 노력하는 준비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